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탄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김기현 후보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우리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혼란이 생깁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냈는데요. 안철수 후보 한가한 소리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말 한가한 소리다. 내년 총선을 지면은 우리한테 대권은 없습니다. 아마도 김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김기현 후보가 탄핵에 대한 발언을 먼저 꺼냈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가 완전히 대권 주자급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승민, 그다음에 김무성 이런 분들이 이게 탄핵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이제 그 불행한 보수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게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당대표가 너무 특정 대선 주자급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자기 정치나 공천 과정에서 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중에도 호랑이가 2마리 살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하늘에 태양도 2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라는 호랑이, 대통령이라는 태양이 있는데 당에 또 대선 주자급이 태양이 하나 더 뜨고 호랑이가 1마리 더 있으면 계속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김기현 후보의 그 지적이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 과거의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지금 이게 대통령실과 당은요. 결국 이게 운명 공동체, 원팀, 하나의 그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대통령실과 호흡이 맞는 이런 이제 분이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탄핵 관련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탄핵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왜 극단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지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탈당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심평 변호사한테서. 근데는 급기야는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종의 겁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즉 본인이 안 되면 이런 경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저는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져도 이런 단어들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준석계가 뭐 약진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결과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조직표가 잘 가동이 되는데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캠프의 공지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상적인 전대와 공정한 전대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이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 측 간의 어떤 갈등 아닌 갈등으로 비춰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공방이나 메시지가 좀 나오게 될까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저 메시지마저도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얘기 자체가 정상적인 전대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자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도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중립을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윤심파리를 하는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라는 것이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측의 저런 입장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는 또 불편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어떤 갈등 국면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냥 안철수 의원 측에서 좀 자세를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조심하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뿐인 것이지 갈등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전대 과정 속에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변의 수들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갈등들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립을 촉구하는 것은 또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는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보 간의 이합 집산이 좀 중요할 텐데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고 당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의 지지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려놓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지지 발언으로 해석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지지 발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자체가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처음부터 이게 노골적으로 지지선을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이런 데 지지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이제 나경원 의원도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김기현 후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과 완전히 척을 져서는 본인의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지켜보시면 더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